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교재 38쪽의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A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려 한다. A가 선택할 과목에 대해 가불병정무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 중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은 모두 참입니다. A가 반드시 수강. 자, 이 반드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반드시의 말은 제가 앞선 문제들에서 말씀드렸던 100% 참, 형식적 추리, 기호와 연역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자,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자, A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B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교집합, 즉 항상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의 값을 골라라 라는 문제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이 뭐라고 했냐면 자, 법학을 수강할 경우 정치학도 수강한다. 자, 을의 경우는 법학을 수강하지 않으면 윤리학을 수강하지 않는다. 자, 병의 경우 자, 법학과 정치학 중 적어도 하나니까 이렇게 OR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정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에는 자,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화를 할 때 정치학을 수강하면 윤리학을 수강한다가 됩니다. 자, 무라고 하는 것은 자, 윤리학을 수강하지만 법학은 수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불병정무를 기호화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대우를 했을 때 자, 윤, 화살표, 법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자, 윤이면 법이고 또 윤 앤드 납법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을과 무가 충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을이라는 것은 P화살표 Q가 되는 것이고 또 무는 P인데 Q가 아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둘은 대립하는 관계예요. 모순 관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을이 참이고 무가 거짓이거나 을이 거짓이고 무가 참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정과 병과 갑은 다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법 OR 정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동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not 법 화살표 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면 정이고 납법이면 정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P 화살표 Q, 납P 화살표 Q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P 또는 납P일 것이기 때문에 Q라는 것이 확정적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학은 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학은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 정답은 3번, 5번임을 이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죠? 지금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이라 그랬죠? 자, 그러므로 무가 참인 경우에는 법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구나 라는 것을 자, 이쯤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쵸? 자, 정은 되고 윤이 되고 법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을이 참인 경우에는 자, 정이 된 건 알 수가 있었고 자, 정에 의해서 정이면 윤이 되고 윤이면 법이 되니까 자, 이 경우에는 윤리학, 법학, 정치학이 다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 을이 참이거나 무가 참인 이 두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 즉 을이 참인 경우만을 생각해서 정답을 5번으로 잘못 고르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드시라는 말이 이러한 경우의 수이다. 그래서 을이 참인 경우, 무가 거짓인 경우와 을이 거짓인 경우, 무가 참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만족시키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고르게 되면 3번만이 정답이 될 수 있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A가 반드시 수강할 과목만을 모두 고르라는 것은 바로 정답이 3번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하나는 바로 법화살표 정 그리고 납법화살표 정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확정적인 명제가 여기에 갑을 병정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갑과 병의 동치인 이 명제를 통해서 이렇게 정을 반드시 수강한다라는 결론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 병을 법 5할 정을 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가? 자, 이렇게 동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책에 보시면 제가 이 단순 함축이다라고 해서 24쪽, 25쪽에 보면은 이 파생규칙이 나와 있어요. 근데 특히 24쪽에 보시면 단순 함원, 선언의 조건화, 조건의 선언하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볼게요. 여자 또는 남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드는 예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면 누가 되죠?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되는 거죠. 즉 P5RQ라고 했을 때 이것을 동치로 만들려면 나P면 Q가 되는 이런 것을 떠올려서 빠르게 동치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단순 함원, 단순 함축 규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우명제죠. 그래서 P화살표 Q는 낫Q화살표 낫P라는 것이 대우죠. 대우명제.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단순함원이라는 규칙입니다. P화살표 Q는 어떻게 됩니까? 낫P5RQ가 된다. 앞에 것만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시면 돼요. 또한 P5RQ는 어떻게 된다? 납P화살표 Q가 된다. 자, 그래서 조건문의 선언화, 선언문의 조건화 이렇게 뭐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드시 참 형식적 추리를 풀 때, 기호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동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추리 파트의 가장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 또한 뭐뭐만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기호하는 거죠. A 할 때만 B라는 것은 A와 살표 B가 절대 아니고요. B와 살표 A다라고 기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요 네 가지만 알면 정말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형식 추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또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리는 몇 가지 원칙들은 뭐 표를 활용한다, 진리표를 활용한다 라는 것은 좀 더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런 동치들을 잘 이해하고 단순 함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되 모의고사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낯선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이 노련함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